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무런 긍정적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럼에도 해당 여파 어제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와 고환율 때문에 개미들이 시장을 떠나갔고요. 양대 지수는 이날장에서 등락을 오가며 결국 장 후반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2,429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675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거래 대금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장중에 1,465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던 조선 쪽에는 여전히 강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미국 쪽의 모멘텀만 남고 있었다면 이제는 인도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면서 어제장에서도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전부 조선주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장주가 있지만 그럼에도 조선 관련주들을 대거 매수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이 시간에 함께 점검을 해봤던 로봇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도 시세를 뿜어주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논의 방안이 나왔다는 소식 함께 체크를 해봐 드렸는데 해당 소식 덕분일지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 앞으로 로봇을 도입해서 인력을 대체하겠다라는 확대 기대감이 이날장에서는 연일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였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전도성 구조체와 관련된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상온 전도체를 개발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번에 새로운 특허 소식을 가지고 오자 신성 델타테크가 이날장에서 20%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 이달 들어서만 17% 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국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쪽에서는 KT가 양자 테스트베드를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이날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관련주들이 대거 나왔고요. 보통 양자 컴퓨터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날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많이 되곤 하죠. 간밤에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어서 이제는 인도까지 그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데 미국과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항만시설법이 있겠고요. 인도 쪽에서는 최근 조선 빅3, 3사를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협력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클로 진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닐지언정 이미 52주 신고가 돌파를 매일 경신해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신고가 돌파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선이 쏠리는 이 관련 업체들, 기업들, 산업들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던 하루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의 변동성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개별 이슈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와 서울 바이오시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콜레드 일렉트로닉과 함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두 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도 태경그룹이 라이온캠텍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강한 시세가 나온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이슈들 점검해볼 부분은 AI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AI 교과서가 기존의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강등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교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어제 장 막판 정도에 나왔던 소식인 만큼 강하게 관련주들에게는 시세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해당 이슈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AI 기본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느 쪽에서 더 강한 힘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이슈는 바로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되겠죠. 이 두 기업이 몸짓을 합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무려 6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G마켓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함께 몸집을 합하게 될 경우 1,530만 명의 앱 이용자를 바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쿠팡 다음으로 바로 그 다음 순위까지 단번에 올라오게 되는 건데요. 일단 G마켓 한마디로 국내 유저들은 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200개 국가 그리고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반쿠팡 연대가 아니냐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신세계 그룹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 관련주들의 이슈들이 조금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내연차를 추월한다라는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니오나 리오토, 샤오펑과 같은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고요. 내년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1,200만 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1,100만 대 미만으로 판매될 것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전기차가 처음으로 내연차를 추월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차 절반의 전기차 이런 목표가 앞으로 2035년이 돼서야나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무려 이런 목표치를 10년이나 앞당겨서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올해 4분기에 중국 쪽에서 나왔던 신종 모델이 9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미 90%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 만들고 있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밸류체인 단에서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쪽의 전기차가 판매 호조를 보이게 되면은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미국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경제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관세 인상과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계속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그에 굴하지 않고 유럽에서 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간 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주 대비도 22%, 전년 동기 대비는 16%의 증가폭을 보이면서 지난 한 주간 8,700대를 판매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간밤 테슬라는 리콜 사태와 함께 주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밸류체인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남을 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 폐장일을 앞두고 있고 1월에는 주요 행사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죠. 1월 시작하자마자 CES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에게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고 또 FOMC까지 그대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12월보다도 1월 안에서의 주요 이벤트와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취임식을 놓고 국내에서는 누가 참가하냐를 놓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월의 이벤트까지도 미리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일단 오늘의 개장 전략은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산타랠리의 시동이 잠시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제히 하락 출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였던 강세 흐름이 지금 26일
일장에선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연 금요일장에서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지수가 부진했던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빅테크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애플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0.32% 올랐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소확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건 감소했고 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양호함을 한켠에서 보여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191만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죠. 과연 다음 주에 또 이 수치 공개가 될 텐데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중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30일에 폐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뉴욕 증시는 31일 정상 개장하고 이날 폐장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다소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 그리고 강하게 내릴수록 쨍한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요. 대체로 좀 거무튀튀한 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좀 큰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면 대형주 중에서는 테슬라 1%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12월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2%대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특징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입니다. 웨드부시가 AI로 인해서 내년이 애플에 있어 황금 성장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 밝혔고요. 목표 주가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연 애플이 정말 AI의 황금 성장기를 맞이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메타는 0.72% 내림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젠블렛이 내년 상반기의 톱픽으로 메타를 꼽았고요. AI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81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리콜 이슈도 있었겠지만 현대차 충전기 효과도 하루 만에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사이 1.76%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동차주, 특히 일본 자동차주는 이런 시동이 꺼진 시장 속에서도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혼다, 닛산과의 합병을 공식화한 이후 연일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혼다 모터스의 주식 4.11%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토요타 모터도 마찬가지로 8%대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하기를 ROE, 자기자본 수익률 20%를 목표로 토요타가 달려나가고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에 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브로드컴 12월 랠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력 추천 매수 의견이 있지만 강력 매수 추천이 되고 있지만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소폭 넘어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앞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이 손을 잡게 됩니다. 50대 50으로 합작 법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합작 법인의 기업 가치 약 6조 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지켜볼 필요가 향후 있어 보입니다. 또 게임스톱도 밤사이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6% 가까이 올랐는데요. 게임스톱을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만들었던 이 인물이죠. 로어링 키티가 밤사이에 이런 선물 보따리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 게임스톱을 매수했고요. 그 결과 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을 주목할지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다우지수 내에서의 위너는 어떤 종목이 될지 꼽아봤습니다. CNBC가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했는데요.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엔비디아, 쉐브론, 암젠, 존슨앤존슨이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은 다우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머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조금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한 바 있는데요. 마지막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고 또 암치료제, 키트루다 매출이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다우의 위너, 그것도 가장 많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머크 외에도 지금 보시면 암젠이나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헬스케어 관련주가 참 많은데요. 머크와 존슨앤존슨, 암젠의 경우에는 특히 내년 배당 상위 10위 안에도 들 것이라면서 현재도 3% 이상의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다라면서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 이 헬스케어 관련주에 또 한번 눈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인 만큼 거래량은 매우 적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망하는 심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뉴욕 증시에서 그 심리가 돋보였죠. 그만큼 국내 증시 과연 이런 흐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거래량은 확실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달러 인덱스 108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결국에는 달러당 1,460원마저 돌파한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고 고환율 수혜주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 0.6%가량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신세계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신세계그룹주도 강하게 움직일지 알리바바가 장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올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까지 찾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준비해 보시죠.